이제 미네랄이 농사에 있어서, 농업에 있어서 미네랄의 종류가 뭐뭐 있는지, 제가 이제 폭넓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토양에 보이는, 토양 그 자체, 또 돌멩이, 어떤 암석, 이게 다 미네랄이라고 했습니다. 또, 암석에서 금속을 뽑아내기 때문에, 뭐 철판, 뭐 알루미늄, 여러분 가정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쓰시잖아요. 불판에도 쓰시고. 이게 다 미네랄입니다. 그럼 이제 농업에 있어서 미네랄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은, 농사에 있어서 식물들한테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뭐니 해도 탄소, 수소, 산소입니다. 탄소, 수소, 산소. 이 세 가지를 이거 알아놓으면 기본 상식입니다. 재밌어요. 3호선 때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공기 또는 물에서 공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필요한 것이 질소, 인산, 가리. 그래서 이것을 식물 생육에 꼭 필요한 3대 원소. 자, 드디어 이제 미네랄이 나왔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지금 다 미네랄이기 때문이에요. 공기 중에 질소가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공기 중에? 질소가 약 한 78%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와, 공기 중에 78%. 그 다음에 이 산소가 공기 중에 한 21%를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질소하고 산소만 해도 99%네요. 그 나머지 1%는 이제 뭐 탄소, 수소, 뭐 수증기 뚝뚝뚝뚝뚝 나갔는데, 이제 나머지 지금부터 말한 것들은 물에서 공급되는구나. 물에 공급되더라도 암석에서 미네랄을 뽑아낸 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네랄 워터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대다수가 탄소, 수소, 산소, 질소까지는 공기 또는 물에서 공급된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얘들이 다 미네랄이거든요. 쉽게 농사질 때, 이것은 뭐 자연 상태에서 탄소, 수소, 산소는 사람이 주기 싫어도 그냥 저절로 오는 것이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역습도 줘야 되거든요. 질소, 인산, 가리. 그래서 농업에 있어서 비료 중에서 미네랄을 정의한다면은 질소 빼고 모든 것 하면은 그 농업에 있어서 미네랄의 정의라고 해도 무리수는 아닙니다. 과언은 아닙니다. 자, 질소, 인산, 가리. 인산은 인광석이라는 돌에서 추출하거든요. 가리. 그 다음에 3대 원소.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유황, 규소. 이 네 가지는 3대 원소 밑에 네 가지니까 중원소. 대가 아니라 이제 사중원소. 칼슘, 인산하고 가리, 칼륨은 이제 뭐 신장이 콩팥이 안 좋으신 분은 채소를 날걸로 묵으면은 뭐 칼륨이 많이 쌓여가지고 안 좋다, 이거 좀 들어보시지만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주 많이 들어본 것들입니다. 칼슘제, 칼슘. 마그네슘, 영양제로도 굉장히 많이 드시고 계시죠. 그리고 유황도 독만 빼면은 사람들이 많이 먹는데, 이제 오리한테 먹여서 독소를 제거한 다음에
그 유황을 먹은 오이를 잡아먹은달지. 그래서 유황, 뭐 영양제로 이거 뭐 MSM인가 그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규소, 산화종 원소, 그리고 이제 철, 망간, 아연, 구리, 몰리브데인, 붕소, 염소. 7. 미량 원소. 철, 망간, 아연, 구리, 몰리브데인, 붕소, 염소. 7 미량 원소. 이게 지금 다 미네랄입니다.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티타늄, 알루미늄, 나트륨, 태권브이 할 때 이거 바나듐, 그리고 코발트, 니켈, 리튬, 그리고 루비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 미량보다 더 적은 극미량 원소. 8 극미량 원소. 그리고 옆 밑에 내려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게르마늄, 셀레늄 등등등등. 게르마늄 제일 밑에 내려오니까 이제 좀 들어본 거 나오시죠? 이것들은 극미량 원소를 넘어서 초극미량 원소입니다. 지금 식물 농업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일 많이 위에서부터 제일 많이 필요한 거예요. 탄소, 수소, 산소는 3원소, 공기나 물에서 공급을 받는다.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사람이 주거든요. 농사를 지을 때. NPK 3대 원소. 아주 NPK 비료 종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몇 대 몇으로 성량에 따라서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이 3대 원소.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유황, 규소는 산화 원소라 해가지고, 농사 지신 분들 농약사 가면은 뭐 칼슘제, 마그네슘제, 뭐 엄청나게 많이 팝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가지, 8가지. 그 다음에 게르마늄, 셀루마늄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농업에 있어서 초극미량 원소다. 그래서 질소 빼고 인산 가립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농업에 필요한 미네랄들이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는 미네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미네랄이고, 이제 이 각자를 딱 설명하려면은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농업에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이게 하나 상식이니까 각자 하나하나 이제 필요한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뭐 칼슘, 사람은 간단해요. 뭐 칼슘 부분, 뭐 치아가 뭐 뼈에 좋다, 막 저거 하는데, 식물에 있어서 각자 역할이 좀 틀리거든요. 뭐 썩은 병을 예방한달지, 그 사람한테 하는 역할이 좀 틀려요. 식물하고는 필요한데, 또 마그네슘을 주면은, 마그네슘을 우리 흔히 비료는 고토라고 하죠. 고토 비료. 한번 이 마그네슘을 작물한테 주면은 이 이파리 색깔이 푸르게 아주 싱싱하게 색깔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한테 하는 역할하고 이 미네랄들이 식물한테 하는 역할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네랄이라고 해서 또 이 식물한테 다 이로운 건 아니에요. 옛날에 그 일본에서 뭐 이따이 병, 뭐 미나마타 병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미네랄 중에서 중금속이라고 게 있습니다. 중금속 오염 많이 들어보셨죠? 좀 해이를 끼치는 게 있는데, 가령 비소, 납, 카드뮴, 수은, 그리고 크로뮴. 그래서 중금속은 사람들이나 동물이 직접
이렇게 흡수를 해도 아주 위험하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 옛날 한참 그 막 60년대, 70년대 고도로 성장할 때 이것이 함유된 어떤 그 폐수, 지하수를 직접 먹거나 이것들이 많이 흡수된 작물을 먹고 나서 카드뮴이 뭐였더라? 뭐 미나마땅가 있다인가? 있다 아프다 병인데, 그리고 카드뮴, 수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비소, 말도 크로뮴. 그래서 이 미네랄 중에서도 이 중금속으로 분류되는 이 한 5가지 정도는 굉장히 좀 섭취하면은 위험한 그런 이제 그 미네랄이 되겠고요. 또 하나 알아둘 것이,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있는 히토류라는 게 있습니다. 히토류. 히토. 희귀한 흙. 미네랄인데, 현재까지 이제 알려진 미네랄 종류가 한 90여 종 됩니다. 90여 종. 뭐 92가지인가?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런데 사람 신체에서 발견되는 미네랄이 이렇게 분석을 해놓으면 한 80가지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식물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만큼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아까 아침에 이제 말씀드린 한 22종 정도? 아침에 3대 원소, 4중 원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주지만은 보통 질소,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이 정도에서 끝내버리지만은 사실 그 나머지 7극 미량원소랄지, 그리고 또 게르마늄이나 셀레늄도 주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초극미량원소보다도 더 희귀한 한 발견된 90여 종의 미네랄보다 더 적게 발견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 히토리라는 것들이죠. 반도체, 첨단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초극미량원소가 아니라 그야말로 희귀한,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도 않고, 또 발견됐다고 해도 가공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환경오염도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묻혀있는 곳은 중국, 호주, 미국, 쭉쭉쭉, 북한에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전쟁 끝난 아프가니스탄에도 많이 있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이 히토류가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가공돼 생산 나온 것은 중국이죠. 중국이란 나라가 어떤 그 경제 개발이 환경 오염보다 우연시켜버리는 공산당 독재다 보니까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히토류라는 것도 넓은 의미의 미네랄이다. 오케이. 미네랄인 것은 탄소, 수소, 산소, 농업에서 질소 빼고 다 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히토류라는 것도 별반 것이 아니라 아주 희귀한 흙, 미네랄이다. 이거 아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농업에 있어서 이 미네랄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은, 미네랄은 좀 이렇게 뭔가를 다른 것을 이렇게 잡아다니는 약간 끈적끈적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네랄 제품을 큰 통에다가 농약도 넣고 미네랄도 넣고 하다 보면은 자칫해버리면은 엉겨버릴 수가 있어요. 특히나 최근 현대 농업에 있어서는 헬리콥터나 이제 드론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드론이나 헬리콥터는 하늘로 날려야 되기 때문에 무거우면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통에다가 거의 원액을, 농약 원액, 영양제 원액을 거의 부어갖고 쫙 올라가게 되는데, 미네랄 같은 경우는 원액을 부숴버리면은 안에가 이제 뭉쳐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즐 다 막혀가지고 수리비만 몇백만 원씩 나올 수 있거든요. 미네랄이 엉겨붙는 힘을 어디서 보면 자연계에서 쉽게 알 수 있냐면은, 계곡이나 시냇물 보시면은 막 물이 졸졸졸 흘러내리잖아요. 그런데 그 시냇물에 나뭇잎이나 또 물이 흘러내리면서 계속 바위를 툭툭툭 치고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 물 자체에는 많은 미네랄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물이 싹 흘러내리는데 그 물 위로 낙엽 같은 게 아니면 어떤 그 흙 같은 게 많이 섞여 들어와도 물이 굉장히 맑습니다. 굉장히 맑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 그 흘러내리는 물 밑으로 웅덩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나무 이파리들이 깔아앉아 있고 뭐 썩은 나무 같은 게 가라앉아 있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미네랄이 그런 것들 이렇게 묻히게 해서 힘으로 이렇게 내려앉는 겁니다. 그래서 미네랄이라는 것은 그 농업에 있어서 특히 어떤 혼용할 때 여러 가지 섞었을 때 특히 드론이나 헬리콥터의 사용 시에는 원액을 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미네랄을 못 쓰게 하면 어떡하느냐? 이때는 아까 좀 질색을 황산으로 녹여놓은 미네랄보다는 이제 유기 미네랄이 있거든요. 무기 미네랄이 아니라, 즉 저번에 말씀드렸던 해조 추출물, 이제 그 다시마나 미역 같은 것들이 바다에서 쭉 크잖아요. 근데 바닷물 자체도 하나의 거대한 그 미네랄 워터거든요. 또 뻘 같은 데서 해초류가 많이 미네랄 빨아먹고, 그래서 헬리콥터나 드론을 띄울 때는 무기 미네랄 대신에 유기 미네랄인 해조류 좀 비쌉니다. 비싸서 잘 안 쓰는데 이거라도 써주면은 농사에 많은 도움이 된다. 미네랄은 뭐 아주 지금 수박 거달기 식입니다.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 자체가 하나 이제 파고 들어가면 뭐 칼슘이 무엇인가, 유황이 무엇인가 막 파고 들어가면 이제 방대한 양이 돼버리는데, 이제 그것은 각자 또 공부도 좀 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수박 거달기 식으로 이것이다 정의만 내려놓은 그 수준에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